젠슨항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 모든 클라우드의 GPU가 완판이 됐다.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착착 다 사갔다라는 얘기고요. 블랙웰 판매도 폭발적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블랙웰 전환이 성공적이었다라는 걸 입증시켰습니다. AI 선순환 사이클에 있다라고 하면서 AI 거품론, 버블론에 대해서도 아니다라는 얘기. 이걸 보면 시장은 양 두 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팽팽한 그런 신경전이 앞으로도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예상치를 조금 더 넘었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3분기 매출 역대 최고치가 나오면서 1년 사이에 62% 증가한 흐름들이 나타났고 AI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는 데이터 센터 이게 시장의 그 실적 성장을 견인했던 주요 포인트인데 데이터 센터가 또 1년 사이에 66% 성장을 하면서 좋은 매출을 냈다라는 부분입니다. 블랙웰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추론과 에너지 효율단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전 세대 대비해서 10배 향상된 그런 기록이었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4분기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 총이익이 75%대.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예상이 또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고객사들이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뭐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뿐만 아니라 로봇 그런 기업들까지 기업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앞으로 그 매출단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들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심게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제 블랙웰의 다음 세대는 루빈인데요. 내년 말까지 블랙웰, 루빈이 5천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예상치 이런 부분도 제시가 됐고 AI 인프라 구축 시장의 절반 이상을 이들이 차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완판이 됐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더 잘 팔릴까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에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AI 거품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기업과 기업 간의 순환 투자가 나타나서가 아니야. 서로 사주고 서로 돼주고 받고 이런 흐름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순환 투자 우려를 불식할 만한 커멘트도 나왔던 게 AI 생태계 투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부채 없이 자체적으로 펀딩이 가능하다라는 언급도 있어서 이것도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마이크 버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빅쇼트의 그 실존 주인공인데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를 해서 이게 또 한 번 AI 주들, 빅테크 관련 주들을 쭉 빠지게 하는 그런 리스크였었는데 그에 대한 코멘트도 나왔단 말이죠. 뭐냐면 우리는 GPU 같은 경우에 오래 써도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기계는 어떻게 쓰면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소프트웨어가 잘 받쳐주니까 그런 수명이 조금 더 다른 것보다는 연장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플랫폼 쿠다가 되겠습니다. A1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년 전에 나왔는데 여전히 소프트웨어 잘만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아직도 현역이다라는 문구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블랙웰 같은 경우에도 아주 비싸 보여도 총 지출 비용은 저렴할 걸이라는 또 논리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전력이나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궁금해했던 부분을 일정 부분 풀어줬다라는 데에서 시장은 환호를 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내용에 좀 길어서 2페이지로 준비했거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매출은 특별히 없었어요. 그래서 뭐 영향이 미미했구나라는 걸 느끼게 했었고 젠슨항과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사이가 끈끈합니다. 서로 훈훈한 대답이 오고 갔어요. 근데 젠슨항 CEO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첨단 AI 칩을 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관세 덕분에 그런 부분이 촉매제로 작용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얘기를 잘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또 기분파 아니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편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젠슨 황 CEO 발언 이전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상 좀 기대감이 좀 고조되지 않았나라는 힌트 이런 부분도 좀 느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자사주 이슈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9개월간, 그러니까 9월까지만 봤을 때 자사주 배당 관련해서 한 370억 달러가 진행이 됐는데 3분기 말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한도가 622억 달러가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소화를 잘 할 수 있을지 이거를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배당은 12월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가 나오고 전방위적으로 반등 탄력이 좀 붙고 있는 흐름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있겠고 데이터 센터 있겠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건 전력과 전력 설비 쪽 아니겠습니까? 전력망 쪽 그런 부분도 올랐고 양자컴, 드론, 로봇, 비행 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까지 같이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점 여러분 주시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엔비디아가 또 숨통 트일 일들이 자꾸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정부 쪽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숨통 트이는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최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와중에 중동 쪽에 AI 칩 수출 허용 이슈가 떴습니다. 자유롭게 이제 왕래를 하고 수출 거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팩트를 앞으로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 매체의 한 단독 보도이지만 우리가 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언급해드리면 백악관이 이제 의회에 중국 AI 칩 수출 제한 법안에 저지하는 움직임 이런 부분이 좀 포착이 됐다는 일부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어찌됐건 만약 이게 정말로 현실화된다면 이 기사가 팩트가 맞다면 앞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AI 칩 관련해서 중국 판매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실적, 부담감 이런 부분이 좀 제한적이면서 더 긍정적일 거고 뭐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동 칩 일단 풀렸고 다음은 중국으로 갈 수 있을까? 약간 좀 기대가 되고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까 궁금해서 이 부분은 좀 챙겨드렸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요. 엔비디아 쪽에서 우리 굉장히 뭐 고객사도 늘 거고 매출도 잘 나올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적을 보여드렸습니다라고 아주 이제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매물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또 올렸더라고요. KB증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가 87만 원으로 상향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30년 만에 메모리 대호왕의 최대 수혜주는 SK 하이닉스라고 판박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HBM4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삼성전자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도 SK하이닉스는 내년 점유율이 여전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이즈를 60에서 65% 정도로 바라봤습니다. AI 메모리 전 분야가 될 것 같은데 HBM 되겠고, DRAM 되겠고, 기업용 SSD 되겠고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 독과점적인 공급사로서의 사실상 경쟁자가 없다, 적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KB증권에서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내년 영업이익 한 81조 원 정도로 봤는데 1년 사이에 거의 90% 가깝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냈고요. 지금 SK하이닉스의 현재 PBR, PER 쪽을 계산해 봤을 때 적정 시총이 한 633조인데 시총이 최대 840조까지 늘어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목표 주가를 87만 원으로 올려 잡은 거라서 이 계산법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나리오는 2028년까지 메모리 호황이 지속이 될 수 있을 때 그리고 마이크론 메모리 업계 3위입니다. 이 밸류를 좀 갖다 댔을 때 이런 흐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총 적정 시총을 얘기해 봤습니다만 현재만 보더라도 TSMC 시총에 비해서 30% 수준 아직까지도 저렴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에서 흔들릴 때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포착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이 좀 중론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비교 분석을 해드리면 양 종목이 3% 정도 반등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시가 대비 상승폭 올리는 양봉, SK하이닉스는 시가 대비 상승폭이 둔화되는 음봉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이 210만 주 이상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장 초반에 외국인 매수였다가 현재 7만 주 정도 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 그런 쪽에 좀 엇갈리지 않나 싶은데 어제 이 시간에 SK 스퀘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장중에 10% 넘게 급등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그 기대 이상만큼 엔비디아가 좀 잘해준 흐름들 나타나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엔비디아 실적을 봤으니까 뭘 주목해야 될까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근데 마침 시장에 좀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음은 시장의 유동성이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기술주 빠졌고 비트코인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비트코인 많이 빠졌던 이유가 사실상 AI 버블보다 시장의 유동성 탓이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만 보더라도 달러 유동성 이런 부분이 바짝 조였을 때 자금을 현금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나 코인을 매도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렇게 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 실적 보면서 그래도 한편으로는 AI 펀더멘트로 좀 견조하다라는 걸 스스로 위안받는 그런 시간이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있었고 미국의 셧다운이 종료가 됐고 미국 재무부 쪽에서 자금이 일정 부분 풀리고 그리고 유동성 경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어느 정도 해방이 되면서 긍정적인 기운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JP모건, 골드만삭스, 노무라 해외 매체 같은 경우에도 이 펀더먼털은 견조해서 내년 강세장을 전망하는 흐름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우리 보기 좋은 실적 확인을 했고 이제 유동성의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이 여부로 초점이 갈 텐데 그게 다음 넬비의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마케나우 2부에서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비트코인과 엔비디아의 차트를 비교 분석해드렸습니다. 정말 유사하게 간다라는 그 자세한 일련의 흐름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뭐 엔비디아는 잘 갔고 오늘 시간에서도 5% 뛰고 있는 흐름들 우리가 확인했고 비트코인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반등이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월가에서는 비트코인 10만 달러가 그 안착이 잘 되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살펴보시고요. 어제의 그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그 콘텐츠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그 증권에서요. 우리가 12월에 다음 연준 의장이 누구일지 그걸 또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앞서서 유동성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FMC에서 기준금리 인하 안 되고 동결될 가능성 시장이 바짝 긴장하는 이유도 결국 유동성이 막힐까 봐입니다. 그럼 기술주, 그럼 비트코인 같이 또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날까 봐 그런 건데 12월 FMC뿐만 아니라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 수 있을까 이게 핵심 변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사진의 주인공인 지금 한 후보 리스트는 5명 정도 있더라고요. IM증권 들어가 보시면 그 후보들의 성향이나 특징들이 나타나니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인물 같은 경우 케빈 헤셋은 트럼프의 경제 책사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투심 이런 부분을 반영해 봤을 때 시장을 끌어올리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런 데에 좀 니즈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물이 감세하고 규제 완화하고 확장 정책,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원하는 흐름들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조사 업체에서 헤셋 선임에 대한 확률이 우세하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죠.
만에 하나 연준 차기 의장이 이 인물이 됐을 때 달러는 약세, 위험 자산은 강세 이런 걸로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줄 적기의 인물이 될 수 있을지 10월 FOMC 이외에도 차기 연준에 대한 그런 리스트를 잘 봐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이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그 목표가라는 걸 증권사에서 내놓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내놨던 목표가 중에 최근 가장 높은 목표가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만 4천 원으로 DS 투자증권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공장, 5공장이 있는데 램프업을 반영했다라는 건 이제 공장이 새롭게 지어지면 맨 처음에 슬슬 가동을 했다가 풀 캐파로 이제 가동을 하잖아요. 그런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슬슬 했다가 다 공장 돌리는 그런 수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반영했을 때 2029년 매출이 1조가 넘어갈 것이다. 1조 5천억 원 정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워낙 강력한 AI 시대의 수요가 있다 보니까 2029년이 되기 전에 캐파 증설에 대한 니즈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고부가 그 기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자인데 그 샘플 비중이 작년 대비해서 21%였는데 이제 3분기에는 39%로 늘어난 흐름들이 나타나니까 고부가 가치 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실적으로 또 보답하는 그런 우리가 자연스러운 흐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AG 맞춤형 반도체 기업들 얘기하는 건데요. 핵심적인 밸류체인으로 자리 잡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내년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질 가능성 언급이 된 상황으로 이 수페타시스 목표 주가는 자꾸 높아진다라는 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는 간단히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증권사 리포트에 알테오젠과 SK바이오팜 목표 주가를 둘 다 동시에 올리면서 긍정적인 멘트를 했길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꾼 거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하나증권에서는 그 로열티만 주가에 반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형 제약사의 가치만큼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목표 주가를 올리는데 그동안은 로열티만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실적까지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올리겠다라고 한 게 바로 이 가격 되겠습니다. 64만 원으로 올렸고 2028년 가동 목표로 한 생산 공장 설립에 2,500억 원 투입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직부터 감가상각비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코멘트도 했었고 이제 다음 달 8일 임시주총이 열리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분기 이미 영업 실적 그런 부분에서 이익률 54% 달성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향후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 리스크는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안정적인 실적이 좀 약속이 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키투르다 SC가 미국과 유럽에 동시에 출시가 되면서 그 매출 성장 구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ALTB4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뭐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형 건물을 혼자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존속 기간이 최장 2042년까지니까 한 17년 정도, 16년 정도 남은 건데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독점적인 건물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흐름에서 알테오젠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SK바이오팜도 하나 더 얘기해드리면 16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지금 연내에 두 번째 신약 도입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글로벌 라이센스 인이라고 해서 라이센스 아웃은 우리의 좋은 기술을 남에게 수출하는 거고 남들의 좋은 기술을 우리가 갖고 오는 걸 라이센스 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나 M&A가 지금 화랑을 보이고 있어서 연내에 좋은 물질 도입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했고요.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 미국 처방이 증가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금리 인하 시대에 미국 바이오텍의 밸류 상승이 지속되는 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프로덕트 이 가치가
6조 8천억 원 추정해서 근데 이제 25% 할인한 금액이 바로 16만 원이다라고 하면서 목표주가 어쨌든 상향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목표 주가가 209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IBK 투자증권이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분할 과정을 겪고 주식 거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적정 가치 96조 원 이상으로 바라보면서 주가가 209만 원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제시를 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분할 기준 가치에서 71%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근거는 제가 적어놨습니다. 반대로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기업 가치만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총이 이 정도이고 주가는 한 49만 원 정도 추정된다라고 얘기하면서 60% 분할 기준 가치 괴리율, 하락 괴리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쪽에 조금 더 점수를 준 흐름들 나타나는데 어찌됐건 이 둘을 합했을 때 양산 합산 가치 108조 원 이상 되면서 분할 전 대비에서도 25% 상향 조정 가능성 있다라는 흐름들 나타내고 있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쨌든 분할 과정 이후에 주가의 패턴 보셔야겠지만 209만 원짜리가 나왔다라는 점 좀 환기의 기분으로서 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